갑자기 공격당해 어쩔 줄 몰랐던 적 있나요? 방금까지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당신에게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직장 상사는 당신이 공들인 보고서를 쓰레기 취급하고 배우자는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소리치죠. 친구는 당신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이런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죠.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 셋 다 최악의 선택이죠. 맞서 싸우면 감정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사소한 언쟁이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도망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됩니다. 당신은 무력감을 느끼고 상대방은 당신을 얕보게 되죠. 얼어붙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나중에 이불을 걷어차며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바보처럼 행동할까요? 답은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이 현상을 편도체 납치 아믹달라 하이잭라고 부릅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당신의 파충류 뇌가 조종석에 앉는 겁니다. 논리, 이성, 공감 능력은 잠시 안녕을 구하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공격에 논리적으로 맞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편도체에 납치된 상태일 테니까요. 이건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두 마리의 파충류가 으르렁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전술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조지 톰슨 박사가 창시한 언어 유도 verbal 주도에 그 해답이 있죠. 언어 유도의 핵심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형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또는 도와주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 문장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이 문장은 세 가지 심리적 효과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첫째, 방어막을 내립니다. 당신이 공격적으로 맞받아칠 거라고 예상했던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패턴의 파괴입니다. 상대방의 편도체는 잠시 혼란에 빠지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당신의 언어로 재구성할 기회를 줍니다. 감정과 비난을 걷어내고 문제의 핵심만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 약속을 어겨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공격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맨날, 이기적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약속을 취소한 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세요. 비난에서 사실 확인으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셋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줍니다.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김대리, 이 보고서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어. 본능적인 반응.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서 만든 거라고요. 이건 변명처럼 들리고 상사의 분노를 더 키울 뿐입니다. 언어 유도 적용. 숨을 한번 고르고. 부장님,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고서의 A 부분, 데이터 분석과 B 부분의 결론 도출 방식이 부장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전체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사의 분노를 멈추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보고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대화의 흐름이 인신공격에서 문제 해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했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관계를 볼까요? 연인이 말합니다. 넌 나한테 전혀 신경을 안 써. 항상 너만 중요하지. 본능적인 반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억지 부리지 마.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언어 유도 적용. 잠깐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휴대폰을 보느라 당신 말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게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이 질문은 당신이 비난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상대방은 방어 태세를 풀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응, 바로 그거야. 가끔 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될 차례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4단계 알고리즘을 정리해 봅시다. 1단계. 멈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이 3초의 시간이 당신의 파충류 뇌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2단계. 시작 문구.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와 같은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적이 아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3단계. 핵심 의역.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과 과장을 걷어내고 핵심 내용만 뽑아서 질문 형태로 바꾸세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4단계. 해결책으로 전환. 상대방이 당신의 의역에 동의하면 감정의 안개가 거친 겁니다. 이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며 대화를 미래로 이끄세요. 이 기술을 처음 사용할 땐 어색할 수 있습니다. 로봇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바로 나는 당신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는 태도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지는 거 아니냐, 져주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감정의 싸움판에 뛰어들지 않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상대를 끌어내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폭풍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는 법이죠. 언어 유도는 당신을 유약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형태의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의 화살을 쏠 때 본능적으로 맞받아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마법의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당신의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